6월 2일 목요일 6월의 첫 거래일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가람 매니저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마지막 순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는 일단 이가람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태광을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나왔었죠. 네. 제가 수요일에 나와서 태광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나왔던 날이 지수가 하락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태광이었는데 그때 설명드린 이유가 앞으로 지금 호황기에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고유가 시대고 조선도 호황이기 때문에 결국 관이음새, 피팅 밸브 업체들이 좋아질 겁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종목은 특이점이 있는 거죠. 신고가를 갔어요. 올해 22년도에 신고가를 간 게 태광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제가 네이버 밴드를 설명드리면서 태광하고 성광밴드라는 제가 종목을 두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종목에 다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매월 1일 날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죠. 그 결국 이 종목도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도 그 관이음새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 수출 자체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업황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 기관들이 사서 올리는 종목들이다. 결국에는 이게 또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급등주가 아니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게 굉장히 무섭이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앞으로 태광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제시해드린 목표가가 13,500원인데 오늘 고가가 13,250원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분할적으로 챙겨놓고 보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태광, 오늘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러면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할지 더욱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시장과 또 내일 시장에선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주목할 이슈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 네. 엇갈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왔다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 기관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타났던 지표를 보게 되면 그동안 유럽의 각국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쉬는 동안 발표가 된 유로존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유럽은 계속 인플레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또 달라지는 거 아니냐, 미국도 피크아웃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뭔가 멘트가 이어지니까 연준 위원들은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기는 되게 좋다. 앞으로 좋을 것이고 이번 위기만 잘 넘어가게 되면 인플레도 잘 잡힐 수 있다라고 멘트를 하다 보니까 엇갈리고 있어요. 이런 지표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이제 저녁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때에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얼마큼 나왔을 것이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너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중고차 판매 지수, 만행 지수도 들어가고 주택에 대한 지표까지 올라가지는데. 일단 CPI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인 에너지를 보게 되면 최근에 브렌트유나 아니면은 뭐 지금 크루드 오일이나 이쪽에서 원유 상승세가 4월 달보다 지금 5월 달이 높았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내려갔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만화인 중고차 지수 같은 경우도 1포인트가 4월 달보다 5월 달에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CPI가 둔화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둔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게 확인이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니고 조금 더 길어지는 장기화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이 되면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피크아웃의 가능성은 놓고 있지만 지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말바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걸로 본다면 다음 주에 결국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세게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홍콩과 중국이 휴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휴장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은 미국장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장중에 홍콩, 중국 영향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박스 하나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CPI도 있고 그 다음 주에는 FOMC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6월 중순까지는 지수 장세로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 결국에는 지수 종목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개별주 종목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래서 결국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가 지속될지 또 피크아웃이 될지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6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개별주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는 조금 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더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네요. 네, 어떤 리스크일까요? 그렇죠. 이 종목이 원래,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종목이 뭐냐면 리스크가 발생됐다. 그럼 악재잖아요. 네. 근데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하방으로 빠질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가가 잡히면서 앞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수 관련 종목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지수가 흔들릴 때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될 것 같고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것도 6월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월달 이제 초입에 왔으니까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 종목으로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6월 중에 리스크가 해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 파마네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건 처음인 것 네. 같은데요. 네,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난해에 약간 이제 리스크 하나가 좀 있었거든요. 이미노반트라는 곳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같이 임상을 실험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지난번에 임상을 중단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이슈가 있었거든요. 콜레스테롤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좋았던 건 뭐냐면 임상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중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임상하다가 보니까 콜레스테롤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체적으로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여태까지 이 종목에 대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6월 달에 요 이뮤노반트가 중단했던 임상이 재개가 될 걸로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월 달에 임상 재개가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악재로 인식됐던 게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앞으로 이제 악재에 대한 해소가 나타났으니까 임상 발표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지금 임상 3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안구 건조증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중간 결과는 이미 나왔고 그 중간 결과를 받아가지고 지금 결과 도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반기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한 10월에서 11월 달 정도면은 지금 중간 결과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게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이슈가 하나 해제가 되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6월 달에 재개시키는 이뮤노반트 임상 재개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 HA161이라고 있는데 지금 그게 요거 이용해가지고 8월 달에 추가적으로 적응증 2개에 대한 임상 발표가 있을 걸로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악재거리가 나온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뭔가 증시가 흔들리고 좀 어지럽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종목 안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이번 시장에서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차트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다가
이제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시장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오늘도 이 종목은 강했던 이유가 결국 이런 식으로 6월 달에 들어왔고 6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뽑아낸 다음에 위치를 지켜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빠지는 거는 제한적일 것 같고 앞으로 뭔가 위로 올라갔을 때 적어도 윗자리 19,000원대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차트하다 봤을 때도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이니 지금 시장에서 정확하게 아래자리 기준만 잡고 보시면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도 같이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부담이 없는 종목이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죠? 네, 내일 시초가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윗자리에 저항대가 19,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윗꼬리 자리가 19,6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19,5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아랫자리는 여기 아랫자리 16,000원 자리가 지지라인 대가 있는데 이때가 장대 양봉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또 흐름이 둔화가 될 거니까 이 아랫자리 지지라인 대인 16,000원을 손저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한올 바이오 파마고요. 목표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키워드는 첫 번째로 인터넷 대표주, 두 번째는 로봇주와 우주항공, 그리고 영화관과 항공주, 풍력에너지, 반도체 기판, 인적 분할과 사료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전 관련주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 휴림 로봇 오늘 정말 강한 정말 상승세를 강했죠. 보여줬는데요. 맞아요. 삼성이 대규모 M&A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오면서 휴림 로봇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휴림 로봇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슈린 로봇은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네. 이거 제가 고 의견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비중은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정말 비중은 작은 소액으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비중을 태워서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삼부토건이 매각을 한 종목입니다. 근데 그 당시 매각가로 보게 되면 그래봐야 3,000원 언저리였어요. 3,000원짜리까지 다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오늘 또다시 뉴스가 붙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직 뭐 어떠한 뉴스가 정확하게 이 종목이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온 건 없지만 삼성의 M&A 뉴스가 나오고 로봇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로봇에서의 대장주이기는 합니다. 근데 삼성이 M&A를 한다라고 해서 진짜 휴린 로봇을 M&A를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로봇 관련 회사를 과연 상장사를 삼성전자가 M&A를 추진할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네. 진짜 기술력 있는 로봇 회사하고 지금 뭔가 커가고 있는 회사들은 비상장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슈거리가 있는 상장사를 건드리기보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해외 종목이거나 국내에 M&A 한다라고 해도 비상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건 단기적인 이슈로 한 번 더 올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5,000원대가 다가갑니다. 이게 5,000원. 그 다음이 10,000원 이런 식으로의 마디가 형성되는 이런 가격대들은 항상 넘어갈 때만 저항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봤을 때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제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갈 수 있다라고는 단기적으로는 더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뭔가 신규적인 접근을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저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은 지금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스탑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로봇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로봇주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처럼 조금 이렇게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로봇주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로봇 관련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도 섹터가 되고 주도 종목이 되기에는 대부분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다른 반도체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도주가 되고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도 테마성이거나 주도 산업은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도 임금 상승,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채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로봇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장 자동화 아니면 서비스 산업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월 렌탈료가 60만 원 정도면은 로봇 하나 돌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한 명의 인건비보다 오히려 로봇이 더 저렴해진 상태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본다면은 로봇 쪽이 뭔가 산업적으로는 더 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소식이 보더라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처럼 실제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RS 오토메이션 아니면은 감속기 하고 있는 SPG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로봇에 필요한 종목들인데 그런 것들이 실적이 계속 올라가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로봇이 저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테마 종목들은 뭔가 움직임이 제한되겠지만 실제로 실적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저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봇이 뭔가 주도적인 업종이 되고 주도 테마가 되긴 뭐 주도 업종이 되고 주도 주가 되긴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을 잘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또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도 종목 중에 하나가 탄생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로봇주가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진짜 이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또 산업으로 보신다면 그 안에서 종목 하나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는 산업 성장률은 더욱 앞으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테마보다는 떠오르는 산업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제 6월에 들어섰잖아요. 6월 15일에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네. 6월 15일 날 이제 누리호 2차 발사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 관련해서 지금 한화 디펜스라는 종목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매출 인식을 다 끌고 오는 회사인데 일단은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종목이 그동안 선반에서 올라갔던 게 없습니다. 그동안 올라갔던 이유들은 방산 관련해서 올라갔었고 이번에 올라가는 게 방산 관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6월 15일 날 우주항공 관련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강세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세트레가이, AP위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우주항공 테마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방산도 있겠지만 6월 15일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차보다는 2차가 확실히 성공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진짜 이제 국산 기술로 가지고서 위성 발사체를 쏘아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 하나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그 우주항공 테마만 보고서도 이건 스탑보다는 6월 15일 모멘텀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방산주 때문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산주가 앞으로 하반기에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항공우주가 가장 대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지금 미국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협약 체결을 하고 간 게 있거든요. 한미 상호 국방조달 협정이라는 거에서 이제 IDP라는 걸 체결하고 갔는데 이거를 체결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체결한 건 아니지만 체결을 하겠다라고 추진 소식이 있던 거였는데. 미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국방 산업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못 들어가고 있었던 게 이런 지금 협약이 안 됐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산이 우선시가 돼야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협약도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어떠한 경쟁, 가격 격차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1달러짜리 제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협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50% 정도를 할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50센트를 부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달러짜리인데 불구하고 1달러 50센트로 저희가 가격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라에서는 뭔가 수준 모멘텀이 적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왔다 감에 따라서 체결되는
진행되는 상황이 진짜 체결까지 되게 되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지게 되고요. 실제로 파악한 바로는 한국항공우주의 대표가 이번 달에 미국에 가서 로켓 마틴 관련된 임원진을 만난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항공우주의 미국 진출이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LIG 넥슨 같은 경우도 뭐 천궁이나 현궁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번에 재불린이 이슈화 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와 비슷한 무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하나 디펜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 종목이 호주에서 지금 수주 모멘텀이 하나가 있는 게 레드백 산업이라고 해서 수조 원대의 지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걸 독일 업체하고 현재 수주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하반기로 지금 밀려져 있는데 하반기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 디펜스가 선정을 받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마 매출 연결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많은 게 현재 방산주고 글로벌로 이번에 러시아 사태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국방부 자체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뭔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개혁적으로 수주가 쌓이면서 2분기도 실적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방산주도 보시면서 우주항공 테마가 같이 겹쳐진 종목들이 꽤나 많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이번 불안한 장세도 좀 이겨낼 수 있는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작용을 하고 또 바이든 효과까지 더해져서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택을 얘기해 볼게요. 심택 오늘 정말 많이 하락을 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심택은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심택은 일단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기판, PCB 기판 같은 경우는 뭐 업황은 되게 좋다라고 해서 이거 쇼티지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또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대덕전자는 주가 위치가 요 위에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게 유일한 게 하나 종목 기판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 종목, 코리아 서킷이죠. 코리아 서킷은 미리 종목이 좀 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게 코리아 서킷입니다. 근데 이 코리아 서킷가 계속 깨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기판 종목들도 저는 다 끌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차익 실현일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일 수도 있는데 이 심택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뭐가 나왔냐면 공매도가 좀 많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뭔가 공매도가 쇼키즈가 들어온 거 아닌가 싶었지만 다시 외국인들의 매도 쌓이고 프로그램 매도가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뭐 알려지지 않았고 뭔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심택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저 업계 관계자 측에서는 약간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 분야, 전체적인 분야가 아니라 그 기판 사업부 안에서 한쪽 분야가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업계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외국계 리포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기나 이런 기판 쪽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외국계 리포트의 영향, 결국에는 이 종목이 완전히 뭐 종목에 문제가 있고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외국계들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업종 내에서 한 종목에 대한 주가가 계속 깨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뭔가 공매도도 타겟이 됐고 주가 모멘텀도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깨진 애들은 다시 올라가려면 조금 좀 버거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턴할 때는 모르더라도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심택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은 코리아 서킷의 하락세의 영향도 있고 또 공매도 영향 그리고 또 기판 업계에서 이슈가 나온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급락은 조금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가 하락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추세가 하락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증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영업이익이 하향되는 게 아니고 계속 찍혀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뭐 이만큼 내려가게 되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이고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피크아웃 논란이 아직은 이르다라는 측면이라서 많이 더 빠지게 되면 분명히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올 겁니다. 싸게 사기 위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전 이거는 지금 업황이 깨진 것도 아니고 뭔가 증설을 계속하면서 영업이익 또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기보다 차익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일시적인 하락이고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다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니까 그 때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의 오늘 급락은 일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또 조금 더 빠진다면 저가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일시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드인데요. 유니드가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내일은 유니드 스탑일까요? 고일까요? 유니드는 일단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 거, 물적 분할은 대표적으로 좀 악재로 인식이 많이 되는데 인적 분할은 좀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많았어요. 보통 한 8개 정도 했다면은 6개 정도는 주가가 올라갔을 정도로 인적 분할은 그래도 호재성으로 인식됐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이 종목도 장 초반에 시작하고 나서 밀렸지만 다시 올라가뒀습니다. 그만큼 이제 악재로 인식됐던 물량들은 다 털어낸 거고 좋게 보는 종목, 좋게 보는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저가 반등하면서 오늘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인적 분할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유니드 주가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호재성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도 괜찮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이 괜찮은 모습의 종목이니까 유니드는 뭔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건 체크를 못 해드려서 그건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드린 거는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겠고요. 이거는 일단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가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을 한 게 유니드의 인적 분할이 주가로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유니드가 그동안 이제 못 올라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이번에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부터 보게 되면 뭐 탄산칼륨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유니드가 하고 있는 게 가성칼륨이거든요. 그러면 이 탄산칼륨은 대체할 수 있는 게 가성칼륨인데 그럼 가성칼륨 자체도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니드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이슈 받으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번에 인적 분할 이슈가 붙은 건데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가성칼륨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글로벌 1위 기업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그동안 많이 못 갔고 뭐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쳤을 때는 뭐 PER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저평가다라는 코멘트가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럼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1992년도 네. 92년도에 합한 기업을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나무 관련 기업이 되는 건데 그 합한 기업, 그러니까 건자재 관련 기업인 거죠. 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그 기업 때문에 자회사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측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다. 이런 측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 지금 유니드 가성칼륨하고 있는 분야하고 합한 분야, 건자재 분야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밸류에이션 가치를 못 받고 있었던 이유가 가성칼륨 때문이 아니라 합한 때문에 그렇다는 평가가 있는 건데 그 합한 분야를 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가성칼륨, 글로벌 1위 분야가 남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가성칼륨 관련해서는 지금도 주가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재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합한 분야도 상장을 하고 유니드의 가성칼륨 분야도 상장을 했을 때 합한은 빠지게 되겠지만 가성칼륨 분야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병가 그리고 재상장 비율 자체가 지금 나눠지는 회사보다 남는 유니드 가성칼륨 분야가 더 높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 인적 분할은 나중으로 본다면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인적 분할이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본다면 업황도 괜찮고 인적 분할 이후의 이슈까지를 본다면 유니드는 오히려 지금 호재성이고 이번에 한 이유가 결국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인적 분할이지 않았을까.
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고 저는 호재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의견도 드렸습니다. 네, 유니드는 자회사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인적 분할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엔스탑 10가지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로봇과 에어부산, 심택, 현대사료는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댓글창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시아나 항공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3,000원이면은 제가 지금 위치 확인을 못 해가지고 같이 보면요. 아, 되게 높군요.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리오프닝 얘기가 많죠. 네. 그래서 뭐 리오프닝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고 요즘에 뭐 비행기가 워낙에 잘 다니고 6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월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한 4일 정도 쉴 수가 있고 금요일날 못 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토일, 월까지 쉴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6월 6일날 제주도 한번 갔다 와 보려고 비행기표를 구해보는데 6월 갈 수는 있는데 6월 6일날 오는 표가 이미 다 끝나고 없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항공 관련해서는 확실히 수요가 센 것 같긴 해요. 근데 못 올라가는 이유가 비행기 값이 올라가는 거는 호재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유가 같이 올라가 있어요. 유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항공유 자체가 항공주들한테는 부담입니다. 그만큼 뭔가 항공유 그러니까 결국 비용 증가가 더 늘어나는 상황을 소비자한테 넘긴다라고 하더라도 항공 제휴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이슈거리가 있긴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달 말인가요? 그때 아마 대한항공하고 이제 M&A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슈가 일단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뭔가 대응하기에는 좀 모호하고 그리고 오늘 주가 빠진 이유는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미국에서도 항공주가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지금 티켓 가격이 너무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결국 항공에 대한 예매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 이유 빠진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뭔가 미국에서도 리오프닝에서 항공주가 올라가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슈로 본다면은 아마 이번 달 말경에 아마 M&A가 다 끝날 텐데 그 이슈로 받으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반등은 또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견뎌보시고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일단 반등할 때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첫 번째는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일단 지금 리오프닝의 수요는 있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이 조금 더 있고 또 앞으로는 대한항공과의 M&A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이 한번 골라보실까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은 7%라고 하시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1,000원짜리면은 사실 지금 매수가하고 얼마 차이 안 나시거든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향도 아마 계속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 게 6월 달에 SK하이닉스 관련 말고도 정부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전략 발표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SK하이닉스에 가서 지금 산업부 장관하고 어떤 지금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참석한 대표도 주성 엔지니어 대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돼서 아마 전략 발표가 6월 달 정도에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물론 상반기라고 했지만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전략 발표는 6월 말경에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전략이 나온다면 하반기 전략이 나온다면 분명히 6월 달에 같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지난번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정부에서의 소부장 관련 전략 발표를 하게 되면 뭔가 투자에 대한 지원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경험이 많았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6월 달에 그 반도체 관련 전략 발표를 기다려 보면서
일단은 가지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뭔가 빠진다면 손절보다는 약간 기다렸다가 반도체 전략 발표하고 나서 반등을 준다면 오히려 아래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는 계획으로 잡아보시면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은 6월에서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종목 짧게 한번 보고 갈까요? 뉴 볼까요, 뉴? 18,000원? 네, 매수가가 18,000원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이미 해탈 중인데 물을 타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근데 비중이 40%라서 이거는 물을 타게 되면은 거의 한 종목에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올인을 했을 때 뭔가 효과가 잘 나면 좋겠는데 일단 이슈를 본다면 이번에 마녀2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녀2 앞두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범죄도시2가 성공하면서 콘텐츠 중간에 올라가듯이 뉴도 일단 단기 반등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OTT 관련해서 뭐 산업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다른 OTT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화관 관련해서는 이번 단기 모멘텀일 것 같고 만약에 마녀2가 정말 큰 성공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기대감으로서 올라온다면 적어도 10,000원대는 올 것 같거든요. 10,000원대에서 12,000원 사이 올라오게 되면 요 정도에서는 비중을 한 3분의 1이라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 모멘텀이 붙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물을 타서 비중을 더 태우기에는 너무 한 종목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업황으로 봤을 때 엄청 좋아지는 업황은 이미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의 의미로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저도 여기까지 올라올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올라오게 되면 이 정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이가람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밴드가 있잖아요. 예, 제가 네이버 밴드에 이가람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가 나옵니다. 거기 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핵심적인 뉴스와 봐야 될 종목 관심들, 그냥 관심 종목, 핵심 종목을 다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참고사항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